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우리 동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가 네. 포항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포항, 제2의 포항을 만들자라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한창인데 그중에서도요, 이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네,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는요, 이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 만나서 우리 지역의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황상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포항시가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이 중앙로에 포항 문화예술 창작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꿈틀로인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꿈틀로는 이제 원도심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지구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원도심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중앙동에 그 일대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제 중앙 파출소 이제 그 일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창작지구를 조성을 했어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배경은 네. 사실 원도심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곳인데 이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쇠퇴 이제 일로를 걷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냥 방치 이제 하기보다는 뭔가 거기 어떤 새로운 어떤 활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빈 점포에다가 이제 예술가들을 이제 입주를 시키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제 끊임없는 어떤 창작을 이제 생산해내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창작 활동들이 매개가 돼서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함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창작지구를 만들었고요. 현재 26분의 예술가분들이 입주하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사실 원도심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젠가부턴가 발길도 많이 줄어들고 빈점포들도 늘고 하면서 이거 되겠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었네요. 예. 사실 근데 궁금한 게요. 요즘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포항은 좀 다르더라고요.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타 도시와 달리 특징적이나 혹시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전국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이제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이제 포항 지역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3개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양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이제 물리적 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뭔가 거기 그 안에 어떤 시설물들을 좀 조성을 해서 그 안에 이제 그 공간 자체를 어떤 외관상으로 좀 단장하는 이런 어떤 물리적 재생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설 하드웨어가 이제 지어지면 그 안에 뭔가 컨텐츠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문화적인 그 도시 재생에서 이제 조금 침체된 원도심을 어떤 문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 침체된 공간에 어떤 좀 새로운 어떤 활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는 게 이제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어떤 게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두 개가 조금 더 유기적인 어떤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좀 이상적인 그런 도시 재생 사업들이 되겠죠. 네네. 네, 그 확실히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꿈틀로에 지금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현재 이제 입주해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이제 꿈틀러 입주 작가분들이 지금 26분이 이제 다양한 장르, 공예, 사진, 회화 뭐 이런, 그리고 업사이클링 아트 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26분들이 저희가 곳곳에 이제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단순히 작가님들의 어떤 창작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네. 그 빈 터가 유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었는데, 조성을 했는데, 그 공간 이름이 바로 문화 공판장이에요. 공판장. 그러니까 문화를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거래한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문화 공판장이라고 지었는데, 거기서 어떤 상시적인 어떤 버스킹 공연이랄지, 그다음에 음악 공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야외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꿈틀 갤러리가 또 있어요. 그 안에서 입주 작가들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그런 이제 기획전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또 외부에서 또 작가님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꿈틀로에 또 오셔서 또 기획하는 어떤 창작 활동들을 펼치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그곳들 중에서 또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꿈틀로의 그 청포도 다방.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아니 그 이육사 시인의 그 청포도에 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포도 다방은 이제 문화경작소 청포도 다방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문화라는 게 이제 컬처라는 어원이 원래 이제 경작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 이제 청포도 다방도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를 경작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청포도 다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청포도 다방은 원래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실제로 저희가 그 원도심에 있었던 음악 다방이에요. 그래서 사진 작가 박영달 선생님께서 운영했던 음악 다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진 작가다 보니 이제 단순히 이게 음악 다방이 아니라 거기서 사진 전시도 하고 그 예술가 분들이 주로 모이는 하나의 이제 문화 사랑방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모이셔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예술에 대한 발전 방안에도 논의하시고 앞으로 향후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여러 가지 고충들도 토로하시고 이런 어떤 그런 기능을 거점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공간을 출입했던 분들 중에 주로 어떤 분들이었냐면 우리 포항의 초대 문화원을 창설하신 초대 문화원장인 이명석 선생님이랄지 그런 분들이 거기를 드나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문화원이라는 걸 만들자. 그리고 이제 예총이라는 걸 결성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출발이 되었던 거죠. 그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포항문화예술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작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서사를 제가 사실 포항시사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내용들을 발견을 하고 오늘날 사실 우리 지금 동시대에 포항문화의 어떤 새로 거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담론을 생성하는 공간이 참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원도심이라면 더욱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꿈틀로의 경작소라 이제 청포도 다방이라는 걸 조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청포도 다방 그 시가 이육사 시인이 그때 당시에 오천 지역에 굉장히 청포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밭을 그 배경으로 청포도시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박영달 선생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청포도 다방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지역의 근대문화 예술사의 그 태동을 이끈 그 그렇습니다. 사랑방이었다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름만 들어도 일단 느낌이 오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는 하는 것보다 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해요. 시민들이 일단 좋아하셔야 되니까 시민들이 좀 즐겼었던, 좋아했었던 행사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청포도 다방에서요. 시민들은 사실 청포도 다방에 대한 그 존재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 지역의 원로 선생님들 몇 분,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 청포도 다방에 대한 서사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청포도 다방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 그 문화예술 활동들, 근대사를 이끌었던 포항 지역의 예술가들 이야기, 그다음에 그 근대를 이끌었던 문화예술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접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원로 선생님들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이제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는 그런 그 청포도 다방의 문화 살롱을 연 사람들이란 주제로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많은 울림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행사였지만 사실 우리 포항문화예술이 태동하기 전에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여서 굉장히 좀 뜻깊은 행사였고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포도 다방이라는 어떤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감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즘 그 뉴트로 감성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리고자 그 LP판을 듣는 그런 감상실을 또 열었는데 그것들
또 이제 그 디제잉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또 운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떤 제일 흥미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꿈틀로가 조성된 이후에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렇게 문화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이 중앙동 원도심 골목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그 꿈틀로가 조성이 되기 전에는 이제 시쳇말로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지나가는 행인 숫자보다 길고양이 숫자가 더 많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그렇죠. 주민분들이 예, 그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폐해가 이제 가게가 이제 문을 영세 가게들 다 문을 닫다 보니 빈존포가 많다 보니까 그 어지럽혀진 전선이랄지 그리고 폐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서 도시 미관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강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작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작가님들이 본인의 어떤 그 점포의 공간에 창작 공간에 좀 더 예술적인 어떤 방식의 어떤 페인트도 칠하고 그림도 그리고 바닷가의 거리에 이제 바닷가 그림도 함께 그리고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일단은 경관 자체가 많이 좀 환해졌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청포도 다방이랄지 문화공판장이랄지 그리고 작가님 갤러리랄지 이런 것들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 그 커뮤니티 문화 활동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요. 다양한 어떤 예술 산책이랄지 꿈틀 페스티벌이랄지 이런 것들을 펼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아이 손잡고 그 어머니들이 그 공간에 사실 음침하다 보니 잘 안 오게 됐었는데 가족 단위의 이제 그 관람객들도 오시게 되고 또 이제 그 청년들, 젊은 문화적 감성을 갈구하는 그런 젊은 층들에 대해들이 또 오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좀 많이 이제 활력이 있어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밤에 또 이제 그 공간에 어떤 여러 가지 조명 시설들이 이제 불이 밝혀지다 보니까 어떤 슬럼화된 공간도 많이 환해져서 어떤 범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또 앞으로 또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도심이 많이 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쭉 해오면서 뭐 좀 부족한 점이라든가 좀 바라는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청포도 다방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원도심엔 아직까지 저희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 재생 활동들을 펼쳐지고 이제 과정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숙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일상적인 시민 문화 공간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어떤 그런 이제 문화적 활동들이 좀 펼쳐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그런 것들 주도하는 어떤 시민과 또 문화 매개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민들이 꿈틀로를 지키고 있는 주민과 입주 작가들이 사실 이 공간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관주도의 어떤 중심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사는 이 삼터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힘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더 역량 강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더불어서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요.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포항이 법정 문화도시 예비 지정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법정 문화도시는 어떤 거고 앞으로 이게 지정이 되기까지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법정 문화도시는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15조에 이제 근거해서 지정된 이제 문화도시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문화도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보여지는 그런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건립 조성, 시설 조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좀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도시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시민들을 양성하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이 가능한 어떤 그 문화 인력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이런 어떤 그 소프트 파워의 힘을 좀 더 키워서 어떤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그 발전과도 연결시켜지는 그런 어떤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2018년도 10월 26일에 저희가 한 1년여 년의 그 심의 평가를 거쳐서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예비 사업들을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의 결과를 또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평가를 받아서 이제 본 지정을 받게 되는 거죠. 본 지정을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굉장히 큰 어떤 액수의 약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포항 지역의 어떤 다음 어떤 세대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이로써 더 활력이 돋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포항문화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거점을 만들고 이제 원도심 내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점 구역을 만들고 주민들을 좀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끌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했다면 올해는 좀 더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제 역사성 그런 어떤 서사를 발굴하는 저희가 연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꿈틀로와 원도심의 어떤 원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다 좀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포도 다방이랄지 아까 이제 문화 공판장과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더욱더 확장된 어떤 사업들을 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원도심에 나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그 문화예술 체험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돼서 또 문화의 온기가 시민 안방까지 다 전달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항문화재단 황상혜 팀장님 함께 나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